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31일 자정이 다가갑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정치권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고고TV는 고고합니다. 고고TV에게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한 달 동안 거의 안 들어왔어요. 거의 안 들어왔는데 이래가지고 대단히 힘든데요. 이제는 삼겹살 값은 곱사 삼겹살 값은 고사하고 이 유튜브를 찍는 게 이거 공짜로 찍는 거 아니에요. 그 편집비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그 쓰레기 자유우파 앵벌이 유튜브 같이 찍으려면은 돈을 많이 벌 텐데 그렇게는 못하고, 좌파 유튜버 같이 찍으려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고고TV는 한 번도 보수를 떠난 적이 없어서 지금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루에 3개씩 찍으면서 심적인 갈등이 있어요. 심적인 갈등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그래도 보수와 중도가 합해져서 강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가 개판이에요. 개판. 그 모든 게 윤석열 때문이에요. 이재명 탓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원래 그 양아치였고.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그 꾸준히 4년 이상 보내주시는 두 분을 제외하고 또 안지지 윤지님 외에는 한 명도 안 들어옵니까?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변수는 확실하죠. 저 영상 제목을 제가 이준석에게 나도 쏘갔고 국민도 쏘갔다. 그리고 또 쏘고 있다. 이렇게 달았죠. 그거 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윤석열이 하는 저 짓거리가 전혀 저는 그 호감이 없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보수인데 총선은 왔고 민주당 애들은 지금 일당을 하겠다. 200석을 넘겨야 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최소한 개헌세는 막아야 되고 일당은 지금 국힘이 일당이 되는 건 거의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보수가 재건을 하려면 총선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는 민주당에 없다. 이유는 하나. 한동훈이가 지금 586 청산론, 퇴진론을 들고 나오지만 그거 가지고 못 이깁니다. 그거는 절대 시대정신이 될 수가 없고 국민의 심금을 울릴 수가 없어요. 생양아치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어느 정도 기회가 조금은 있다. 그런 겁니다. 한동훈이 같은 경우가, 윤석열 같은 경우가 문제가 많죠. 오늘 같은 경우 고발사주 손중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잖아요. 그죠? 그거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 막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민주당 애들이 이렇게 큰 정치를 못하니까 지발목 지가 잡혀가지고 자꾸 짜라시는 거예요. 이재명 전우마 때문에 그러고 친명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이가 내부에서 여권 애들을 다 쳐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쥐들은 안 그래야 되는데 더해 친명들은. 그리고 그런 걸 막 공격해. 민주당 애들이. 그 대통령실 윤석열이가 한동훈한테 너 그만둬?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난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난 거절을 했다. 그 명백한 그 선거 개입이고 당무 개입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고발을 해버려 민주당 애들이. 그럼 보수 쪽에서 더 뭉치죠. 또 중도층에서는 그거 참 진짜 민주당 너희나 정신 차려. 너희도 좀 크게 정치해라. 왜? 물론 야당이 여당의 실책을 터집 잡아서 공격하는 게 임무지만은 야 그러면 너무 피곤하다.
얘네들은 계속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민주당 애들은. 그거는 선거 이기고 나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 이기기 전에 공격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지지율은 안 오르고 있죠. 오히려 한동훈만 오르겠어, 한동훈만. 근데 민주당에서 한동훈이한테 너 윤석열의 아바타다. 그런데 한동훈이 내가 아바타라면은 당정 분리를 요구했겠느냐? 당은 당, 정은 정의를 하면 되고 또 내가 대통령실 윤석열이 너 그만둬 임마 하니까 나 그만둬 했겠느냐? 참 민주당이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말입니다. 어떻게 구질구질한 말을 아무리 민주당 새끼들이 생양아치라도 씁니까? 당대표란 놈이. 아주 기가 찹니다. 저는 내가 전문에 이준석 이건 노인 무임승차 페이지를 갖고 나와서 너무나 인간적으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오만 욕을 다 했죠. 그 사과 드립니다. 근데 이번 영상도 그거 연계예요. 그러니 요 두 놈이 그냥 공학적으로 그냥 상대방에 대한 적에만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국힘 쪽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한동훈을 갖다가 띄우려고 그러고 늙은 보수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거 안 돼요. 자, 총선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오늘 세계일보에서 창간 35주년 여론조사를 발표하는데 이런 거 뭐 똑같이 나와요, 지금. 추적 면접 조사, MBS, 한국갤럽스 똑같이 나와요. 세계일보에서 한국갤럽한테 의뢰해서 어제까지인가? 그저께 그 조사를 했어요. 지금 김건희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안 돼요, 안 돼. 근데 윤석열 저 멍텅구리가 김건희를 한테 뭐 염력으로 지배당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지배당해가지고 오늘 2월 1일 이거 방송하는데 새벽에 김건희 문제를 그냥 뭉개고 있죠.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거 해결하시면 안 돼요. 응? 윤석열 지지율이 64%, 부정이 64%가 나와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가 31%야. 2배 차이 나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요새 한동훈에 홀려가지고 여권에서 한동훈이가 그래도 스마트하게 이재명 쟤네 586 운동권 청산론 들고 나오니까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조금은 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올해 그 4월 10일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가동 안 될 수가 없어요. 중간평가가. 그거는 정치사에서 반드시 가동이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놈 때문에 그게 좀 희석이 된다는 것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국힘이 이길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국민이 2배가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이고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죠? 이건 공식적이에요.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이걸 뒤집으려면은 김건희를 독도 말고 마라도에 보내야 된다니까요. 사과해가지고 안 돼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 그런데 또 정권 심판론과 야당 지원론이 나오죠. 그걸 보면은 이거 똑같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32%, 더불어 터진당 당선돼야 한다가 35%, 민주와 국힘이 3%가 높아요. 그죠? 그런데 제3지도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24%. 이게 중도 무당층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3지도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것은 지금 보면은 이낙연 신당하고 개미당하고 이준석 신당, 개신당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걔네들 지금 지지율이 나오는 거 보면 형편없죠. 그러니까 제3지도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것은 이들이 포기를 하거나 투표를 포기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죠. 국힘과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가 35%, 제3지대 24%. 이거 합하면 얼마야? 60%. 이게 야권이죠. 제3신당도. 이것도 국민의힘 후보보다 야권이 당선돼야 되는 게 2배가 높아요. 그렇죠?
제가 보수주의자라서 웬만하면은 지금 총선에 와서 공학적으로 한쪽을 쳐버리려고 그래도 너무나 이게 김건희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또 윤석열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핵심 코어가 김건희, 윤석열 심판이거든요. 저도 아주 머리가 아파요. 오죽하면 제가 시계제로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자, 비례대표 지금 뭐 선거구제가 선거구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죠? 비례대표 현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현재를 준연동 현재로 비례대표 희망정당이 국힘 35%, 더불어민주당 33%, 개혁신당 8%, 개신당, 이낙연 신당, 개비당 4%고, 프로예요, 프로. 명수가 아니라 기본소득당, 용해인도 4%가 나와. 정의당 3%, 정의당 3%. 그럼 이게 뭐야? 응? 비례대표도 양당에서 싹 썰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비례대표를 갖다가 희망하는 정당이 개신당이 8%뿐이 안 나오고 이낙연 신당이 4%뿐이 안 나와요. 이거 가지고 뭐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아주 난정이고 시계제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재명 공격하고 야 그래도 동훈아 너도 당대표인데 구질구질 하다가 뭐냐 공식성에서 이재명 저 새끼는 지금 아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비례대표 희망정당이 지금 개혁신당이 8% 나와요. 이게 거의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이준석 지지율이 지금 제일 높은 게 8%, 낮은 건 5%까지 떨어져요. 따라서 저는 이준석한테 쏘갔고 또 국민도 쏘갔고 있다. 국민도 쏘고 있다. 이런 주제인데요. 보세요. 이준석이가 창당 전 2달 전에 지지율이 말입니다. 막 25%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 그게 이준석 플러스 유승민 플러스 이준석 신당에서 22%, 24%, 5%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MBS에서도 26%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껏해야 5 내지 6% 나와. 5 내지 6% 또는 7% 나와요. 총선 2달 남겨놓고. 그러면은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저 국힘지가 어떻게든 분란이 일어나고 뽀개버리고 공천 탈락자를 주워 먹여야 되는 그뿐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아이고 한동훈이를 한번 믿어볼까?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걔네들도 워낙 지금 국힘이 전략 전술이 없죠. 윤석열 지지율 64%야. 부정평가가 64%야. 그건 쟤는 잊어먹고 있어. 김건희 문제? 그것도 잊어먹고 있어. 그냥 한동훈이가 그냥 586 청산론, 586 퇴진론이 갖고 나오니까 한번 해볼까? 그죠? 경선 다 붙어, 이제. 그러니까 경선한 다음에 탈락자들 나와봐야 걔네들이 이준석한테 갈 수가 없죠, 법적으로. 자, 그런 문제가 있고, 이준석이라는 애가 왜 문제가 심각하느냐.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얘는 모든 거를 장난, 게임, 정오, 폄하, 조롱, 희롱, 정 만들기, 이거로 정치를 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요새 그 공약을 내면 낼수록 어떤 공약을 내든 다 갈라치기 구도에 들어가요. 어떤 공약을 내도. 왜 그러냐 하면은 양당이 75년 동안 하면서 안철수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킬 적에 녹색혁명, 녹색을 탁 입고 미래과학 입고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는 순수했고 합리적이고 상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국민의당 돌풍이 호남과 DJ계들의 지원에 의해서 된 거죠. 그렇죠? 안철수가 당시에는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얘는 기반이 없었죠. 기반이 국힘이에요. 보수. 이놈이 27살 더벅머리부터 불과 몇 개월까지만 해도 국힘 보수개혁, 보수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창당을 해서 국힘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요새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여는 대표성이 없고 상징성이 없는 놈이 돼버렸죠. 그러니 지가 살기 위해서 비례로 들어가서 몇 석이라도 얻고 지역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오늘도 얘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나 비례 안 할 거예요. 지역구 할 거예요. 쌩 거짓말이 될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지역구 어디를 내다 한 석도 당선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그러고 있죠. 평론가들이 막 지역구도 된다? 뭐 5, 60석 없는다? 2, 30석 없는다? 그렇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준석이가 지금 필드를 가서 막 하는 게 국민의힘 윤석열의 약점만 가서 하죠. 그죠? 강서리라든가 마포리라든가 세종시라든가 공무원이 그죠? 그것도 이제 부산도 가서 장제원 지역구에 할 거예요, 이놈이. 그런 거 가지고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저놈의 자식이 보세요. 양당이 75년 동안 아무리 멍청구리고 싸움만 하는 양당이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좌든 우든 근데 좌우가 없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냥 계속 정책을 내고 연구를 하곤 했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얘가 그 틈새만 파고드는 거야. 지가 당대표도 해봤으니까 12년 동안 정치 몰입에도 해봤으니까 그런 걸 가져와서 20대 30대 남자애들만 공략해서 비례대표를 얻으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노인 무임승차 여성징병제 특수직 여성징병제 이래 갖고 나오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존재감과 가시감을 위해서 쥐가 창당할 때쯤 되면은 국민의힘 애들이 20명이 현역 의원들이 올 수 있다. 또 창당을 하고 나서 총선에서 지가 5, 60석을 얻을 수 있다. TK의 반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겠어? 한 명도 안 가고 있잖아요. 응? 그리고 얘가 하는 은행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얘는 그 대한민국 그래도 중량감 있는 정치인, 합리적인 정치인을 다 건드리면서 이용을 했다 그러죠, 제가. 김종인 씨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나이 드셔가지고 총기가 좀 사라지셨더라고. 그 다음에 유승민도 이용했죠. 안철수 스토킹하고 욕하면서 이용했죠. 그렇죠? 손학규까지도 이용했죠. 그렇죠? 이낙연도 이용하죠. 그렇죠? 모든 중량감 있고 큰 사람들을 그냥 건드리면서 지 과시감을 위해서 이용했고, 근데 그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준석의 적이 됐죠. 빅텐트는 없다고 제가 그랬죠. 원래부터. 이준석만 빼고 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괜히 이낙연이나 금태섭이가 이준석이 뭐가 있나 하고 기웃거리다가 쥐들도 같이 망하고 있잖아요. 이놈이 아주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양보란 게 없죠, 얘는. 전부 다 지 밑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런데 나도 쏘갔고 국민도 쏘갔다 하는 박근혜가 그 이명박교로부터 공천 칼질을 당하니까 나도 쏘갔고 국민도 쏘갔다 그랬죠. 이놈이 전번에 창당 선언문인가 탈당 선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도 쏘갔고 국민도 쏘갔다 그거를 갖고 오잖아요. 박근혜의 말. 이 나쁜 새끼예요. 박근혜를 쥐가 탄핵시켜놓고 박근혜의 말을 인용하고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정치에 요만큼 관심 있는 사람은 저놈의 새끼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정치는 말로 하는다 것이지만은 정치는 말로 하는 거죠. 근데 말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죠. 정치권에서는. 그죠? 이놈이 지 말이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 이 조국이보다도 심한 놈이라니까? 김건희보다 나쁜 놈이라니까 이놈이? 김건희는 멍청하고 이상한 생각이지. 이놈은 지가 똑똑하고 지가 모든 정치를 갖다 평정할 듯하고 정치에 분석하는 척하면서 그게 다 틀리고 결국엔 사회를 난자하고 모든 대중 정치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놈이 지금 한 5, 6%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놈의 망언이나 남을 공격하는 거는 내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다 아시는 거고
그럼 윤석열의 지지율이 부정이 64, 5%야. 긍정이 30% 달랑달랑해. 그거 이용해서 총선까지 가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론 내려드릴게요. 이놈이 지금 정치하는 거는 미래 비전 없죠. 그죠? 갈등을 갖다가 극복하는 게 정치고, 통합하는 게 정치고, 상대편을 인정하는 게 정치고, 적의 적은 내 편이라는 것도 정치고. 그렇죠? 그런데 얘는 그걸 다 건드려. 반대로 해. 자기만의 계획을 할 수 있다 그러고 자기만의 국민을 대변할 수 있다 그러죠. 그렇다면은 안철수와 과거같이 안철수 그때 뭐 38%, 35%까지 지지율 나왔어요. 얘는 한 번도 그걸 못해. 점점 떨어지 지지율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거 TV가 쏘갔다고 선언한 게 한 5, 6개월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모든 국민을 속이고 있죠. 정신 바른 국민이라면은 국민도 쏘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소멸한다고 하는 몇 개월 전부터 그랬잖아요. 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넓게 펴서 봐요. 이 정치를 멀리에서. 그 결정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유승민이가 이준석하고 같이 안 해. 국회만 남을 거야. 뭐라도 할 거야. 국회만 남아서. 이걸 선언해버린 거죠. 유승민 문제는 곧 다룹니다. 그 서울 수도권을 안철수 플러스 유승민으로 가야지 원희룡 플러스 유승민으로 갔다는 되지도 않아요. 원희룡 그러면은 너 김건희 고속도로 그거 하나면 끝나요. 그러면은 그건 나쁜 놈이에요. 원희룡만큼 나쁜 새끼가 이준석이야. 아니야. 원희룡. 그래 둘 다 똑같아 또라이들이야. 국민을 속이는 게 지금 그래도 저 이재명이 하고 이쪽은 그래도 큰 거 가지고 싸우잖아. 좌냐 우냐 북한이냐 평화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죠. 이놈은 그런 것도 없어. 지 살기 위해서 싸우는 꼴로 지금 들어가 버렸죠. 이놈이 이준석이라는 놈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중이에요. 내 끝까지 이놈 쫓아가면서 제거해버려요. 이번에 얘 국회로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어떤 망측한 짓을 할지 몰라요. 양쪽에다가. 둘 다 썩었지만 양당이. 그러므로 국민이 더 이상 쏘으면 안 되고 이런 놈한테. 우리가 문재인한테 쏘갔고 이재명이 이런 놈한테 쏘갔고 윤석열한테 쏘갔고 김건희한테 쏘갔고 지금 한동훈한테 쏘고 있는 중인데 이놈에 들어오면 또 쏘가 한 명 국회의원을 이름 만들어 놓으면 비례대표로 그래서 제거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